선생님, 저 좀 보세요. 1년 전에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78세 환자 김영태 씨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전 그는 심한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네요. 기적이고 또 과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한성의료원 통합의학센터 원장 이준석입니다. 50년 경력의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제 자신이 저속 노화의 산증인입니다. 제 나이 85세, 주 2회 골프를 치고 매일 아침 5km 걷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해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파한 계단씩 올라간다. 지갑을 어디 뒀는지, 방금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밤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친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83%가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에 숨겨진 4개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진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검증한 방법을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약물이나 수술, 고가의 장비 없이 집에서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구독하시면 며칠 안에 멋진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바로 우측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 7일만 실천해보세요.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제 환자 중 94%가 일주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눈에 띄게 젊어진 외모, 맑아진 머리, 가벼워진 관절.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80대, 90대에도 활기차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10년 전에 발견한 생명력 회복의 비밀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급 스포츠카가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엔진 오일을 제때 교체하지 않고 주요 부품을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 망가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는 75세 생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차트를 들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환자의 이름을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혈압을 재보니 150에 95,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스스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학적 지식으로 봤을 때 제 상태는 전형적인 노화 증후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연구해온 의학은 왜 제 자신을 도울 수 없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했습니다. 현대의학은 병을 치료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노화를 관리하는 데는 취약합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노화를 그저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창회에서 동갑내기 친구의 활기찬 모습을 본 후 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같은 나이인데 노화 속도가 이렇게 다른 걸까? 저는 그동안 접근하지 않았던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화를 연구하는 최신 논문들, 장수 지역의 생활습관, 그리고 놀랍게도 고대 의학서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노화의 속도는 유전적 요인보다 특정 부위의 혈류와 림프 순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노화 속도를 늦추는 비결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몸의 4개 핵심 부위를 매일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 첫 번째 실험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10분씩 4개 부위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꼈던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침대에서 나오는데 평소 15분이 걸렸던 것이 5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람이 울리자마자 바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2주차에 접어들면서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써온 진료 노트를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전과 달리 글씨가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써져 있었던 겁니다. 3주차, 병원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약간 찼지만 무릎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1개월 후,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76세의 몸을 65세처럼 느꼈다. 그때부터 저는 제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80대 초반의 환자 5분에게만 알려드렸습니다. 그중 한 분은 4개월 만에 지팡이를 버리셨고 또 다른 분은 6개월 만에 치매, 초기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점차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놀라운 결과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와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담당 의사가 약을 바꿨냐고 물어봤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저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을 뿐인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방법을 저속노화 몸관리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94%가 뚜렷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발견한 4개 핵심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첫 번째 부위, 머리와 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머리와 등이 노화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 환자 김영수 씨 79세는 병원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이 뿌옇고 어제 본 드라마 내용도 기억이 안 나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도 계속 잊어버려서 이제 치매가 오는 건가 걱정돼요. 진찰해보니 그의 두피는 단단했고 목과 등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뇌로 가는 혈류가 크게 감소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놀랍게도 머리와 등은 우리 두뇌로 가는 혈류의 핵심 통로입니다. 75세가 되면 20대 때보다 뇌 혈류량이 평균 40%나 감소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제가 개발한 두피 등 순환 활성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 김영수 씨는 놀라운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어제 본 드라마 내용도 다 기억나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이 나요. 아내가 내가 갑자기 젊어졌다고 놀라요. 이제 제가 개발한 두피 등 순환 활성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째, 두피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두드리세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뒤통수까지 차례로 3분간 두드립니다. 힘은 빗질할 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등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양팔을 위로 쭉 뻗은 다음 천천히 양옆으로 기울이며 등 근육을 늘려줍니다. 이어서 몸을 앞으로 숙여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다시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셋째, 온찜질 습관입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목과 어깨를 감싸 5분간 찜질합니다. 이렇게 하면 굳어있던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박미영 씨 76세는 심한 목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외출도 무서워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방법을 실천한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간단한 관리법이 10년간 먹은 진통제보다 효과적이에요. 어지럼증이 사라지니 외출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아요. 이 방법들이 왜 효과적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피 마사지는 두피 혈관을 확장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등 스트레칭은 경추와 흉추 사이의 긴장을 풀어줘 척추, 동맥의 압박을 줄입니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머리와 등 관리법. 꼭 기억하세요. 하루 5분 투자로 10년 젊어진 두뇌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 시작하는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핵심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흔히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 오정호 씨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찌릿찌릿 아파서 첫 걸음을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발 뒤꿈치는 통증이 심해서 깔창을 끼워도 소용없고 무릎과 허리까지 아파서 하루 종일 진통제를 먹어야 해요. 진찰해보니 그의 발은 축축하고 차가웠으며 발바닥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발목 주변은 부어 있었고 특히 발 뒤꿈치 근막은 심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발에는 놀랍게도 7,000개 이상의 신경 종말과 수많은 혈관, 림프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부위가 온몸의 순환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발목, 무릎, 허리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발의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발바닥 근막이 굳어집니다. 이것이 족저근막염, 발 뒤꿈치 통증, 무릎 관절염, 허리 통증의 숨겨진 원인입니다. 오정호 씨에게 제 발 활성화 프로그램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발만 좋아질 줄 알았는데 무릎과 허리 통증까지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첫 걸음을 뗄 때 더 이상 통증이 없어요. 30분 산책도 가능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개발한 발 활성화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째,
조격 마사지입니다. 따뜻한 물약 40도에 5분간 발을 담근 후 발바닥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며 마사지합니다. 특히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 올리듯 마사지하세요. 둘째, 발바닥 근막 자극입니다.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바닥을 올려 체중을 실며 굴려줍니다. 발바닥 전체를 1분간 자극하세요. 처음엔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일주일 후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셋째, 발 보습 루틴입니다. 조격 후 발을 완전히 말린 다음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건조한 발은 근막을 더 굳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의학적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격은 발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발바닥 마사지와 근막 자극은 굳어진 근막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발바닥의 근막은 마치 탄성밴드처럼 발을 지지하는데 이것이 굳으면 발 뒤꿈치 통증과 무릎, 허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발 보습은 피부 갈라짐을 방지하고 근막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건조한 발은 통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장영희 씨 74세는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발 관리법을 알려드린 후 한 달 만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무릎 수술을 권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방법으로 발을 관리하기 시작하니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손주를 데리러 유치원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작은 신체 부위인 발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놀랍지만 이것이 인체의 연결성입니다. 발이 건강해지면 전신의 균형이 잡히고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조격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발 관리는 단순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매일 5분의 투자로 무릎, 허리 통증까지 함께 개선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부위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수면 장애와 하체 부종의 원인이 허벅지 안쪽에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박선미 씨 74세 주부는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려서 3시간마다 깨요. 다리를 주무르고 나서야 겨우 다시 잠들 수 있어요. 아침에는 발목과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도 잘 안 들어가고 하루 종일 다리가 무겁고 피곤해요. 진찰해보니 그녀의 허벅지 안쪽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림프절 부위에 압통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도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종 증상도 관찰되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우리 몸에서 림프절이 가장 집중된 구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림프액이 모이고 정화되는 림프절이 10에서 15개 정도 모여 있습니다. 이 림프절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하체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부종, 하지 정맥류, 그리고 수면 중 다리 저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림프관의 탄력이 감소하고 림프액 순환이 둔화됩니다. 그 결과 하체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것이 다리 저림, 무거움, 부종의 원인이 됩니다. 박선미 씨에게 제 허벅지 안쪽 림프 활성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이제 밤에 다리 저림으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요. 푹 자고 일어나니 아침이 달라졌어요. 발목 부종도 눈에 띄게 줄었고 오후까지 다리가 가벼워요. 신발도 편하게 신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개발한 허벅지 안쪽 림프 활성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째,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두 다리를 양옆으로 벌린 후 상체를 앞으로 숙여 허벅지 안쪽을 늘려줍니다. 30초간 유지하고 3회 반복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편안한 범위에서 하세요. 둘째, 건식 마사지입니다. 손바닥으로 허벅지 안쪽을 발목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한쪽 다리당 1분씩 총 2분간 실시합니다. 이때 압력은 피부가 살짝 당겨질 정도로 적당히 합니다. 셋째, 통풍 속옷 착용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압박하는 꽉 끼는 속옷 대신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넉넉한 속옷을 착용하세요. 특히 잠자리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은 림프관을 압박하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근육이 굳어 있으면 림프의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건식 마사지는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림프관에는 심장처럼 액체를 밀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어서 근육의 움직임이나 외부 자극이 필요합니다.
통풍 속옷은 허벅지 안쪽의 혈액과 림프액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꽉 끼는 속옷은 림프절을 압박해 순환을 방해합니다. 최정숙 씨 77세는 밤에 다리 저림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실천한 지 3주 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6시간을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가볍고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말해요. 허벅지 안쪽 관리의 놀라운 점은 수면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전신의 활력까지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림프 순환이 개선되면 면역 기능도 향상되어 감기와 같은 잔병 치레도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은 허벅지 안쪽 마사지 시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면 림프절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는 단순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매일 5분의 투자로 숙면을 취하고 다리 부종과 무거움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가 감기와 기관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처음 들어보시죠? 제 환자 이정혜 씨 76세, 폐렴 후유증 회복자는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에 3번은 꼭 감기에 걸리고 1번 걸리면 한 달은 고생해요. 폐렴으로 2번이나 입원했고 기관지염은 만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시작돼요. 진찰해보니 그녀의 겨드랑이 림프절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어깨와 팔 사이의 근육도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겨드랑이 주변 피부는 건조하고 가려움증도 있었습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림프절 집중 구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20-30개의 림프절이 모여 있으며 이 림프절들은 상체, 특히 폐와 기관지의 면역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겨드랑이 림프절 주변 조직이 굳어지고 림프액 순환이 둔화됩니다. 그 결과 상체의 면역 반응이 저하되고 이것이 잦은 감기와 기관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정혜 씨에게 제 겨드랑이 림프 순환 활성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기침이 나오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줄었고 팔을 들어 올릴 때 겨드랑이가 당기는 느낌도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몇 주 전 감기가 유행할 때 저만 안 걸려서 정말 신기했어요. 이제 제가 개발한 겨드랑이 림프 순환 활성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째, 겨드랑이 압박 풀기입니다. 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누르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한쪽에 1분씩, 양쪽 2분간 실시합니다. 둘째, 림프 자극 마사지입니다. 겨드랑이에서 시작해 가슴 중앙으로,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목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이때 압력은 피부가 살짝 당겨질 정도로 적당히 합니다. 양쪽 각 1분씩, 총 2분간 실시합니다. 셋째, 공기순환 의류 선택입니다. 겨드랑이를 압박하는 꽉 끼는 옷 대신 겨드랑이 부분이 여유 있는 의류를 선택하세요. 특히 취침 시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천연 소재 의류가 화학 소재보다 겨드랑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 압박 풀기는 림프절 주변에 경직된 조직을 풀어줍니다. 이 부위가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림프의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림프 자극 마사지는 겨드랑이에서 중앙 림프관으로의 림프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이는 폐와 기관지 주변의 면역세포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공기순환 의류는 겨드랑이 주변의 피부, 호흡과 림프액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꽉 끼는 옷은 림프절을 압박해 순환을 방해합니다. 김영호 씨 80세는 만성 기관지염으로 20년간 고생했습니다. 그는 겨드랑이 관리법을 3개월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가 20년간 먹은 약보다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래가 훨씬 줄었고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날씨가 추워져도 예전처럼 심하게 기침이 나오지 않아요. 팔을 움직이는 것도 훨씬 자유로워졌고요. 겨드랑이 관리의 놀라운 점은 호흡기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어깨와 팔의 움직임도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림프 순환이 개선되면 팔 움직임 시 겨드랑이가 당기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은 겨드랑이 마사지 시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겨드랑이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마사지를 피하세요. 겨드랑이 관리는 단순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매일 5분의 투자로 호흡기 건강을 크게 개선하고
상체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발한 1일 10분 루틴으로 10년 젊은 몸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10분 루틴이 제가 85세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으로 10년 젊어진 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10분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머리와 등 2분 30초. 두피 전체를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1분. 등 스트레칭 양팔을 위로 뻗고 옆으로 기울이기. 등을 둥글게 말았다. 펴기 1분. 목과 어깨에 온찜질 3분. 2단계 발 관리 2분 30초. 발바닥 마사지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방향으로 밀어 올리기 1분. 테니스공으로 발바닥 자극 1분. 발 보습 30초. 3단계 허벅지 안쪽 2분 30초.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1분. 허벅지 안쪽 건식 마사지 발목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1분 30초. 4단계 겨드랑이 2분 30초. 겨드랑이 압박 풀기 1분. 림프 자극 마사지 겨드랑이에서 가슴 중앙과 목 방향으로 1분 30초. 이 루틴을 매일 아침 샤워 후에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취침 전에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통증과 불편함을 그냥 참지 마세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의 4가지 핵심 부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발한 이 방법은 복잡한 의학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10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노후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4가지 핵심 부위 관리법을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면 이것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물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관리와 꾸준한 실천에 있습니다. 제 85년 인생과 50년 의료 경험이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통증 없이 활력 넘치게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